3. 에너지 전환과 효율.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좋아야죠. 뭐 능력? 밥심. 에너지. 자,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지구상에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잖아. 속도 아니에요. 속력이에요. 에너지를 계산했더니 운동 에너지 상수값이 2분의 1이에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EK, 키네틱 에너지다라고 정의 내리는 게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 있는 물체는 기준면에서 잠재적으로 떨어졌었을 때 지구 중력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죠. MGH,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해서 질량의 비례, 중력 가속도의 비례, 높이의 비례, MGH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고, G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이잖아요, 그죠? 중딩 때 9.8 mH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라는 것은 물체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열량이다라고 해서 Q는 C암탁, 기억나죠? C암탁. Q는 Cm 델타 T가 바로 열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델타 T 해서 열 에너지. 여러가지 각종 화학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화학 결합을 하려면 뭘 에너지를 또 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화학 결합하다 보면은 또 에너지를 새로이 결합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흡열, 발열 해가지고 우리 또 열량 Q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하의 이동, 즉 전류의 흐름인데, 원래 전류의 흐름이라는 건 먼저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전류는 흐르지 않고요, 전자가 이동하죠, 그죠? 전자가 갑니다. 전자, 쬐끈한 전자가. 예, 그래서 이거를 전자가 이동하는 거 반대 방향을 전류가 흐르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 전류 흐르는 에너지 어떻게 계산한다?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해서 VIT, 기억나죠? VIT. 요걸 우리가 전기 에너지다 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VIT. 그래서 전기 에너지 E는 VIT. 이게 전기 에너지고, 핵 에너지, 원자 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할 때 질량이 감소한 걸로 발생하는 에너지다 라고 해서, 핵 에너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E는 델타 MC 스퀘어, 기억나죠? 아인슈타인 님께서 델타 MC 제곱에서 핵 에너지, 그죠? 우리 수소의 4마리가 헬륨 1마리 되면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수소 핵융합 에너지다 라고 해서 핵 에너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빛 에너지, 빛이 광자죠. 광자, 빛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다 라고 해서 에너지 E는 하 F 이꼬르 람다 분의 하 C다 라고 해서 전부 다 에너지에 공식이 다 있습니다. 중에서 여러분들 배운 것은 운동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배웠고, 나머지 공식들은 잘은 모르겠다, 그죠? 잘 안 배웠을 거다, 그죠? 다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단원 봐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 중3 과학에 질량 M짜리가 속력 0인데 얘가 슝쩍 하고 떨어지면서 바닥에 충격을 쿵 하고 줄 수 있죠. 현재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위치 에너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줄어요. 그죠? 근데 뭐는 증가합니까?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다가 최고 속력으로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높이 있는 애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바닥에 떨어지면서는 위치 에너지는 없고 무슨 에너지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죠? 높이가 0일 때. 그럼 결국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네. 공기장 마찰이 없다면은 운동 에너지 그대로 다시 던져 올리면 공기장 마찰이 없을 때는 위치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네. 그럼 결국 위치 운동 위치는 전환되는 거니까, 위치 더하기 운동을 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이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밖에 없죠.
자, 어떤 특정 높이에서의 위치 운동 더한 값이 바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 얘는 mgh 플러스 2분의 mv 제곱. 역시 어떤 특정 높이에서는 전체 위치 플러스 운동이 역학적 에너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었을 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밖에 없다.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있다고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결국 그러면 높이 있는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땅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값은 같다라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들어오는 기타 등등인데 왜 이렇게 얘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오늘 왜 늦었어요? 네. 아, 영상 촬영 중이구나. 자, 그 다음에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할 때 역학적 에너지를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식들은 다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에너지 전환.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난 삼겹살을 먹었으니까 삼겹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려고 에너지는 항상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탄단지로 바뀌어서 분해시켜서 탄단지 가지고 쓰는 건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한 형태로 안 머물러 있고요. 계속 전환시켜서 일으켜낼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전환인데, 광합성은 빛에너지나 이런 거 가지고 화학에너지 만드는 거죠. 그죠? 화학에너지가 그러니까 포도당 화학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번개 역시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화학에너지가 빛에너지 반딧불이, 위치에너지 운동 소리 뭐 이런 것들 비가 떨어지면서, 화학에너지는 빛에너지 열에너지, 그리고 이제 어이구 말 맞죠? 말 맞네. 말이 화학에너지 자기 몸에 있는 여러가지 운동적인 뭐 이런 걸로 발산하는 거. 여러분들 다 이런 에너지는 다 한 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뀌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전환시켜야 된다. 잘. 근데 에너지를 잘 전환 안 시키는 친구들 있죠. 뭐 처먹기만 하고 또 처먹고 똥 뿌지 싸고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 전환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인님은 에너지를 안 시키네? 그럼 일단 뭐예요? 자꾸 쳐넣어주니까 보관해야 되겠다 해서 옆구리살, 허벅지살, 등살 잘 안 보이는 곳에 자꾸 전환을 시키다가 지방 형태로 전환시키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네, 100한 30kg 정도 몸무게가 찌면 군 면제, 군대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그죠?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야 되니까 그죠?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죠? 몸을 비대하게 찌우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는 다 보급품이기 때문에 헬멧도 지 대가리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조폭 형님들 보면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이러잖아요. 막 게살을 졸라게 처먹는데 먹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처먹으면 살이 막 이렇게 쪄가지고 몸무게 제가 한 140, 50 이런데 거의 일본 스모 선수급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속으로 그러는 거죠. 얼마나 오기 싫었으면 그래. 그래서 훈련소에서 딱 6주 훈련만 받고 퇴사 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애들처럼 국위선양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렇게 따면 6주 훈련만 받고 기본 군사 훈련만 받고 면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희망이 좀 있어요. AI 시대에 좀 발전하니까 좀만 더 기다리다 보면은 한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아마 로봇이 철책선 지키고 그러면 뭐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약간의 군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용돈도 봉급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의무제잖아요. 모병제처럼 이렇게 바뀌면 참 좋은데, 그죠? 또 태국이나 이런 나라니까 필리핀인가 그 나라는 뽑기로 한다는 뽑기. 파란색 빨간색 중에 파란색 하면서 군대 바로 끌고 간대요. 막 와가지고 이리 와 너 군대야 끌고 가 그런대요. 그게 뭐야 이게. 뽑기로 해가지고 그러죠? 그거보다는 그게 낫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기구를 사용할 때 에너지 전환, 여러분들 촛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촛불 양초가 타면서 빛과 열내죠. 그럼 양초가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가 빛에너지, 열에너지로 전환. 가솔린 자동차 석유에 있는 화학에너지가
엔진을 구동시키니까 화학 에너지가 연소해서 엔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텔레비전 전원 전기 먹고 비대도 내고 소리도 내고 열도 내고 그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스피커 전기 쳐먹고 소리 내고 앙앙 다 이거 전환되는 거고. 세탁기 선풍기 전부 다 전기 먹고 다 모터 돌리는 거죠. 운동 에너지. 전열기 전기 빨아먹고 열 내는 거 열 에너지. 조명기구 전기 먹고 빛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는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다. 오케이 바리. 자 그럼 여러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 시험 나와요. 아직 시험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맞는 거 골라라라고 하는 거 시험 나오니까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전열기는 전기 빨아먹고 열 내는 애구나. 그럼 그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면서 일하는 걸 열기관을 여러분 엄마 자동차 내연기관 열기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열을 거꾸로 가는 거 뭐 있을까요? 마찰이라고 돼 있네. 자동차 타이어가 마찰이 되면서 타이어 여름철에 한 100km 달리고 나면 타이어 엄청 뜨거워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마찰에 의한 열이구나. 근육운동 이거 화학에너지 포도당 화학에너지가 근육 써서 역학적. 그러니까 선생님 안 해줘도 알겠죠? 천천히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야 이거 법칙이래 법칙. 그 맞다는 거 아니야. 항상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자꾸 다른 걸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전환 전 에너지 총량은 전환 후 에너지 총량과 항상 같습니다 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어떤 종류 에너지가 줄어? 그러면 그만큼 다른 형태 에너지로 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뱃살이 빠졌어? 그럼 나는 그만큼 운동을 해서 뱃살 뺀 거니까 그만큼의 다른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해요. 근데 갑자기 새롭게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태양 에너지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뭐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있던 게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 양은 항상 보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에너지 보존 봐보시면 공급은 뭐 하는 거예요? 배터리 전기 에너지 공급해 주죠. 그럼 여기 배터리 안에 화학 에너지로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코드 뽑았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 왔다 그러면 흔들리네. 그럼 이거 무슨 거죠? 여기 다 전기로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흔들리면은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뭐 소리가 나네. 그러면 전기가 소리 에너지로 화면 전기가 빛 에너지 형태로 본체는 열이 나잖아요. 전기가 열 에너지. 야 핸드폰이 하는 게 많네. 그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고 그지? 열 에너지로 난대요. 소리도 잘 내고 꽥꽥 빛도 내고 그러는데요. 운동도 하고 얘가 뭐 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의 주 목적은 뭐 하는 거죠? 일단 화면을 보는 거고 통화를 하는 거니까. 근데 화면 보고 통화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열 에너지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에너지는 효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는 사용하기 힘든 에너지로 자꾸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껴서 써야 된다 이 뜻이고 100을 줬는데 요런 놈으로 한 30 가고 운동 에너지로 한 50 갔다 그럼 열 에너지로 한 20 갔네 이런 것처럼 100은 20 플러스 30 플러스 50 합한 거하고 같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네. 그 뜻이 바로 에너지 전환시켜도 보존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개념 2의 에너지 효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잘 쓰냐 이걸 효율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꼭 열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효율 있게 쓰려면 열 에너지가 덜 나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이제 IT, AI 뭐 이런 환경에서 자꾸 AI 서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서버를 가동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고 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죠? 자꾸 데이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열 에너지를 줄이는 냉각 장치 이런 것들도 각광을 받고 그런다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발생하고 하는 데 나오는 이 열 에너지는 사실상
우리가 전열기다 그러면 주목적이 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열기가 아닌 이상 우리 저기 모니터라던가 여러분 핸드폰 원래 핸드폰을 누가 뭐 겨울철에 그거 뭐 손난로로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핸드폰은 통화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지 손난로가 아니죠. 하지만 핸드폰도 열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형태의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자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껴서 유용하게 잘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공급된 에너지가 다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에너지는 일부가 항상 열에너지로도 전환되고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로 발생해서 버려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에너지량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식 내가 준 거분에 네가 잘 쓴 거 곱하기 100% 하면 넌 얼마 퍼센트니? 이거 물어보는 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게 100을 줬는데 네가 그쪽 방향으로 쓴 게 30밖에 안 썼어? 그럼 70 어디 갔어? 그럼 날아간 거예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 30% 쓴 거네. 그래서 효율은 30%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차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거 똑같아요. 정말로 연료 에너지를 100을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자동차는 우리가 바퀴 굴려가지고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목표지만은 얘가 배기가스 열손실로 거의 76% 정도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난방등이나 자체 또 마찰 열이나 이런 걸로 또 5%가 날아가 버리고요. 주 목적에 해당되는 구동에 이용되는 에너지는 사실상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료 100을 줬더니 100 중에 19 정도만 주 목적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부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날아가는 필요 없는 게 되고 또 여러분 뭐 겨울철이면 난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필요하다고 보자. 그리고 이제 공기 지면 마찰 이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더라도 이렇게 배기가스나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데우려고 연료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오래 타다 보면 1시간 2시간 타다 보면 자동차 안에 엔진에서 또 자동차 주변에 열이 엄청나게 나죠. 그죠? 무슨 이거 화력발전소도 아니고 자동차가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열이 많이 나다가 결국 자동차 전소돼서 불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동차는 우리가 편리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 목적이지 자동차 쇳덩어리를 데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효율이라는 걸 구해야 돼. 아무리 인류가 내연기관을 개발시켜서 해도 효율이 30%도 안 넘어가더라. 그래서 자동차 내연기관을 이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요즘 하이브리드에서 넘어간 게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는 그나마 전기에서 다른 걸로 전환 안 되고 전기가 구동으로 바로 가는 게 전기 모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에서 보통 시험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내가 준 게 100인데 일한 게 30밖에 없어. 그럼 저열원으로 얼마 가는 거죠? 70이 간 거죠.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70 플러스 30을 하게 되면 10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열 효율은 70으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많이 가는 게 좋아? 워크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아? 워크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는 덜 가고 안 가고 이쪽 일하는 워크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효율 얼마야? 아까 얘기했듯이 100을 줬는데 일은 30 했다 그랬네. 그럼 효율 얼마? Q1 100분의 1 30 곱하기 100 하면 열 효율이 얼마 나옵니까? 3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Q1 100분의 Q1 100 마이너스 Q2 70 하면 100분의 30 똑같죠. 식은 똑같다. 식은 달라도 답은 똑같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 발생을 좀 줄이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 서영공주한테 자꾸 이렇게 절을 하는 친구가 있네. 마마 절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꽃도 이렇게 정원 잠아요. 많이 힘드시나 봐요. 근데 무슨 마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까지 할 필요 없는데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Water please.
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비교. 자, 자동차 잘 보세요. 이쁜 자동차 두 개 보이죠? 연료의 화학 에너지 100을 줬는데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한 에너지로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리고 바퀴 움직이는 데는 얼마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죠. 이게 에너지 효율이 내가 준 거 중에 일하러 간 거 워크는 이거고 도중에 전부 다 빠져나간 건 얘들이에요. 100을 줬더니 15, 25밖에 안 되는 거야, 효율이. 자, 근데 전기 자동차는요, 에너지 효율 없어. 야, 이거 배터리 전기 에너지 100을 줬는데 충전에 소모되는 거 10은 있고요. 또 냉각장치, 전자장치 이런 거에도 이만큼은 있긴 해요. 근데 바퀴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갈까요? 거의 90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전기자동차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걸로 전환되는 것보다도 이게 좀 약간 차가 엔진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각종 엔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긴 뭐 배터리 무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효율이 좀 좋아서 이렇게 전기 자동차로 보급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얘네들 지구온난화 가속시키는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은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전기 자동차가 좋다.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바꾸는 추세고 많이 바꿔서 타고도 댕기고 막 그래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전기 자동차 자기 집 차가 전기 자동차도 있어요? 전기 자동차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전기?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있잖아, 보세요. 전기 자동차면은 되게 조용하죠, 그죠? 조용하고 힘 좋고, 그죠? 근데 무서운 게 전기 자동차는 화재 위험성이 좀 그게 겁나잖아요, 그죠? 그죠? 날고 싶어? 새로 태어나고 싶어? 삐약이 이런 애들은? 아니면 이제 펭귄으로 태어날래? 펭귄도 센데. 자, 넘겨 보겠습니다.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여러분들 예전 한 1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백열전구를 썼어요. 정원 할머니 집에 백열전구예요? LED예요? 예? 백열전구 백열등 안 써요? 예. 할머니 집 어디 살아요? 할머니 집 어디예요? 공. 공? 무슨 공이요? 보통 할머니 집 여기 백열등 그죠? 옛날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백열등은 왜 백열등이냐? 백열등 열이 겁내게 많이 나요. 백열등은요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이거 난방기구예요. 난방기구. 그 백열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이거 아나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태리 타월 떼베끼는 타월 알아요? 파란색, 초록색 해가지고 떼베끼는 타월 알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가보면 사각형 요만하게 해갖고 있죠. 그 타월에다가 저걸 하나 딱 넣으면 사이즈 딱 맞아요. 넣고요 고무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신문지로 한 두어 번 싸요. 신문지 지금 신문지가 없잖아요. 종이로 감싸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신문지로 감싼 그놈을 이렇게 배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백열등 2개, 3개 정도 연결하고 돼지 콧구멍 해가지고 탁 꽂고 3개 연결해가지고 하나는 겨드랑이 하나는 여기 이렇게 딱 해서 이불 탁 덮고 자면 방안이 후끈후끈하고 따뜻해. 진짜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백열등이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열을 내는 장치입니다. 네. 백열등이고요. 형광등으로 이제 바뀐 세대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그다음 요즘은 LED가 여러분들 세대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열등 등으로 따지면 엄마 아빠가 형광등, 여러분들 아들내미들이 LED. 우리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참 같이 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개발이 되고 갈수록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효율이 높은 장치를 자꾸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니까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전기가 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라는 걸 둬서 옆에 이거 보이죠?
무조건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짜리를 쓰는 게 좋겠죠. 1등급짜리는 일단 제품 자체는 비싸요. 근데 오래 사용되는 거죠. 근데 중국산이나 좀 이런 것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5등급인데 싸요. 싼 대신에 계속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모르고 사람들 살 때 싸면 싼 줄 알고 이렇게 자꾸 중국산이나 이렇게 효율 등급이 나쁜 걸 산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자, 하이브리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나 배터리를 함께 얹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작용한다 그래서 효율을 좀 고효율로 높여 사용하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일반 자동차보다 효율이 높게 만들었으니까 하이브리드겠죠. 가솔린보다 효율이 10에서 30 정도로 높고요. 브레이크 밟아서 멈출 때는 멈추기 전에 자동차 구동력이 그동안 엔진으로 돌려서 바퀴 굴린 게 아까우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충전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또 배터리 저장되어서 자동차가 좀 천천히 등속으로 달릴 때에는 전기 모터로 돌아가면서 자동차 엔진을 꺼져요. 그리고 이제 그 모터가 돌아가다가 또 이제 악셀레터를 밟아서 가속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다시 이제 큰 연료가 들어가는 이런 동력 보조로 또 도와주면서 엔진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감속 내리막 같은 거 할 때는 연료 안 쓰죠. 내리막일 때는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바퀴에서 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충전이 되는 거, 이런 거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같은 기름을 쓰더라도 멀리 가게끔 만든 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센차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를 지금 한 3, 4년 끈 지가 한 4년 정도 가까이 돼요. 하이브리드. 근데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냐면 차가 비싸요. 그럼 이거 왜 산 거야? 그 비싼 그만큼을 차라리 기름값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은 거 사면 돼요. 자기 만족이죠. 그죠? 표정이 왜 그래요? 여기 뭐 똥 마려워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더 알아보기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해서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지열,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자립하자.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딱 느낌 올 거예요. 공짜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풍력 발전 돌리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폐열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냄새도 좀 이렇게 열교환기 자꾸 공기가 들어와서 데펴지면 지가 나가요. 들어오게 이렇게 한다던가. 또 이제 여름에는 고도가 높으니까 햇빛을 좀 남향으로 해가지고 햇빛 잘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따뜻하게 해주게끔 하고,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거든요. 그래서 창을 이렇게 통창으로 해서 위는 좀 막고 아래로 해서 고도가 좀 낮을 때 이렇게 빛이 좀 잘 들어오는 집안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이런 거. 여름에는 해가 좀 위에 뜨니까 좀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아주게끔 하고, 대신에 이 여름에 들어오는 태양열로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제 에너지가 다른 데 새 나가는 거 막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하는 게 이건데, 보통 잘 물어보는 게 패시브 하우스하고 액티브 하우스하고가 다 더해진 걸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패시브는 보통 이렇게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열 성능을 강화시킨 걸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러고, 액티브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그러니까 이제 흔히 자원 고갈 없이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는 이런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걸 이용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걸 액티브 하우스, 패시브, 액티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개념 확인하기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죠.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한 형태의 에너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모닥불을 펴요. 그럼 무슨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 열 에너지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할 때 전기 에너지죠. 이게 뭘로 간다? 화학 에너지로 충전이 됩니다. 자,
자,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환 전 에너지 총량은 전환 후 에너지 총량하고 같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쓰면 에너지 전환할 때마다 항상 에너지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열 에너지 형태로 가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공급한 에너지에 대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 그래요.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 효율은 내가 공급한 에너지분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백열등과 형광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 즉 LED라고 쓸게요. 그냥 LED를 사용한다던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사용하라. 6번까지 거거싱 하겠습니다. 거싱 채점하겠습니다. 1번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니리기 2번 화학빛 운동 3번 에너지 보존 법칙 4번 XOOX 5번 19% 6번 느르 어려운 거 없죠. 자, 이 내신 대표 문제 1, 2, 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거싱 내신 대표 문제 1, 2, 3하고 실리션 3분 쉬었다 갈게요. 자, 내신 다지기 별표하고 1등급 문제는 2번, 4번 고고싱